것처럼 그 삼성과 같은 한국의 반도체 회사가 오히려 일본도 뛰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WTO 제소하고 뭐 부품 개발하고 한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에게 대책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영상으로도 잠깐 만나보셨습니다. 뉴스 탑10이 선정한 오늘의 1위입니다. 삼성이 일본 반도체 업계에 띄워줬다는데, 그리고 우리 정권 교체가 목적이었던 아베 총리 얘기까지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업인들을 다 불러보았는데 해결책이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게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오늘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하정대 국장,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뭐 단도직입, 비상강,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고 세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1일부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은 됐지만 그 이후에 무려 한 열흘이 지난 다음 이제서야 이제 입을 열은 건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은 지난해 11월 이미 대법원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판결을 내린 때부터 이미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만약에 판결로서 강제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낸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참을 수 없다, 한국에 급소를 때리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예견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뒤늦게 인식은 아주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지금 얘기다. 이런 얘기들은 한참 전에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 얘기인데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늦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오늘 문 대통령이 30대 총수들과 만났을 때 좌태원 우북은, 그러니까 왼쪽에 SK그룹 최태원 회장, 오른쪽에 삼성전자 부회장인 윤 부회장이 있는데, 장혜채 평론가님, 그런데 정작 이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재용 부회장 지금 일본에 있잖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일본 출장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나 또 일본에서 많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 신동민 회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김상조 정책실장과의 간담회에도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저 자리에 가서 대통령 말씀을 듣는 게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정부의 일본 내 네트워크가 거의 씨가 말랐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직접 가서 기존에 쌓아왔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고 지금 대만을 통한 우회 수출 이야기까지 어렵지만 알아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나온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는 단기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 기업들이 좀 알아서 해달라, 사실상 나 몰라라 기업들에게 역할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의 이 단도직입 같은 강성 발언이 나온 자리에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을 했다면 향후 일본에서 직접 소통을 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기업이 알아서 뚫어야 된다, 이러한 절박감을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에서 더욱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박준 변호사, 수행원 없이 갔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데
한 일본 언론과의 보도에서 수출 규제보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걱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사실 원래 일정보다는 상당히 더 길어졌거든요. 아마 그만큼 삼성전자가 소재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긴박하고 초유의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은행하고 일본 은행하고 만났을 때 한일 관계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좀 돌려야 된다. 돌리지 않으면 이게 지금 수출을 이걸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다. 어쩌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이재용 회장의 그 어떤 마음이 뭐 지금 모든 우리 기업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하정대 국장, 이거 같이 보실게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일본에 간 목적이 뚜렷하냐면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인 이 선밸리 컨퍼런스는 포기하고 지금 일본에 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썬밸리 그 컨퍼런스는 미국 이제 아이다호의 휴양지에서 열리는 매년 이맘때 열리는 그런 회의거든요. 예. 저게 전 세계의 최고 지도자 그 경영 큰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만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비공개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요. 예. 거기 항상 참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회의 중에 하나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1년에 1200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반도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서 지금 장기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 있는 상황이죠. 글쎄요, 지금 뭐 당시 2014년 사진도 나오고 이 애플 CEO와 만남도 참 화제가 됐었는데 일단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계가 일본 보복의 해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요, 일본의 보복을 두고 기업에 화살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 삼성과 같은 그 한국의 반도체 회사가 오히려 일본 업계를 1위로 끼워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 하이닉스 두 회사는 국내 소재 생산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거의 안 해요. 삼성과 그 하이닉스가 고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장비와 소재 중소기업 성장이 더딘 이유는 반도체 업계가 아주 불공정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강선우 네. 대표님, 뭐 문제의 팩트가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분위기에서 뭔가 이 기업에 화살을 돌릴 듯한 말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우원식 의원의 전체적인 발언은 못 들어가지고 저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예. 딱 조발언만 놓고 보면은 약간 조금 진단이 부정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단이 좀 부정확하다. 네, 그렇죠. 이 반도체라는 게 수십 개의 공정을 수백 번 돌려서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지금 현재 삼성이랑 SK가 세계 최고인데 그 이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회사 이외에도 사실 국내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삼성과 SK가 그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재를 쓰느냐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99.9%이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게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말 작은 차이 때문에 삼성이랑 SK가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본의 기술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단순히 기술 개발의 결과로 기술이 나온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수백 년 동안 한우물을 파고 그리고 자연과학에 대한 존중이나 아니면 뭐 노벨상을 받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기업 문화를 뭐 정부가 최대한 존중을 해주는 그런 거에 결과물로 고도의 기술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 소재를 쓰는 것이지 어떤 불공정한 구조 때문에 그 국내에서 생산한 소재를 쓰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문제를 그 경제 보복 문제라고 저 이름을 붙였죠. 그 경제 보복 문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치 문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끌어들였다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순서를 보면 일견 맞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좀 뒤집어서 목적이 경제 보복이고 오히려 명분을 정치를 삼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사실 소니 등등등 일본 업체 전체 그 매출이 1년 삼성 매출을 못 따라옵니다. 그럼 삼성의 가장 큰 덩어리인 반도체를 공격하자.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 명분은 오히려 정치적인 명분을 끌고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당장 야권에서는 왜 삼성에게 화살을 돌리냐?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는 야권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WTO 제소하면 판결 나는데 몇 년 걸립니까? 그렇죠. 15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15개월 걸리고 또 항소하거나 상소하면 또 2, 3년 더 걸리죠. 그러면 이건 대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부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R&D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언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또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당장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에게 대책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 야당 의원의 말을 다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장혜철 평론가님 대책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다. 그럼 여당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위를 했다. 왜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냐. 라는 지금 힐난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삼성이 왜 국내에 특히 불화수소 관련해서 공장 투자가 좀 힘들었느냐. 예. 2012년에 구미에서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관련된 공장을 짓는 환경 규제가 매우 엄격해진 바가 있어요. 예. 그 환경 규제를 엄격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 환경을 추종하는 시민단체와 그에 힘입어서 당시에 민주당이 이 규제를 빡빡하게 해야 된다 주장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구미 사고 이후에 환경 규제에 앞장서겠다는 트위터를 날린 내용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규제 어렵게 만들어서 삼성이 공장에 투자 못하게 해놓고 이제 또 삼성 발목을 잡은 다음에 이 책임을 삼성에게 전가한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승전 삼성 탓, 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대책이 있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 이미 이러한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몇 달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는데 예측을 해놓고도 대응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 앞서 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징용공 배상 판결 11월 이후에 1월에 벌써 국내 전문가들이 민간기금을 조성해서 배상하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정부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간의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 우리 정부에서 1월에 이 제안을 이런 방구 들어주지 않았다가 이제 똑같은 제안을 일본에게 제안하고 있으니 이게 일본 측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뒤늦게 이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다가 결국 발등에 불을 떨어지게 만든 이 원인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삼성 탓이 아니라는 걸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장혜철 의원 이 말 자체는 아예 어폐가 있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들이 직접 규제 만들어서 이 공장도 제대로 못 짓게 해놓으시고 이제 와서는 공장 왜 안 지었냐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글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법을 찾고 이외에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소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정권 교체를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자민당의 강영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정권하고는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그 일본의 또 여당 쪽에서는 한국의 견제가 나쁘다. 이런 것도 다 분석했고요. 그러니까 또 한국의 견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 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전략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본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투루 들을 수는 없고 예. 하정대 국장, 정말 이런 속내가 아베 총리에게 있는 걸까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상당히 일본의 일본 사람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이제 또 들은 얘기를 전하는 거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 사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집권하고 있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이미 1938년부터 45년 사이에 강제징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8년간 약 67만 명의 강제징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위조부가 그 기업을 직접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재무상 같은 경우 아소다로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 산업 바로 그 기업의 그 자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베 정권에서는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예상이 돼 있었다. 가족도 이미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는 판결은 과거에 지난 정권에서 판결 좀 늦춰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적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결국 빨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같이 협상하기가 어렵겠구나. 또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판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을 뺐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정권하고는 지금 얘기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정권이라는 게 딱 집어서 예. 아베 총리가 난 문재인 정권하고는 이 강제징용이 해결이 안 되면 뭐 정권 교체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하겠다. 이런 메시지인 거네요. 정권 교체를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를 사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난센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하고는 협상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이니어로 사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소통하는 뉴스톱 10. 저희 이번 주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실시간 유튜브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널분들 같이 보시죠. 자, 정치인들이 망쳐놓고 기업만 피해보게 만든다라는 장해찬 평론가님의 말과 비슷한 댓글도 있고요. 예, 다음 댓글입니다. 자, 이수영 부회장은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외교부 장관의 행보를 꼬집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볼게요. 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대통령 자존심 버리고 아베와 대화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익 아닌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장해찬 평론가님. 정상회담 빨리 하라. 지금 뭐가 중요하냐? 나는 좀 분통이 좀 터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G20에서 어떻게든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어야만 한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결국에는 정상 간의 만남 탑다운 방식으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찾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나 외교적으로 이 문제에 일단 감정적인 앙금을 해소시키고 최소한 시간이라도 좀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 다음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일단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 등을 유예하는 방안을 타결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당장 이러한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은 낼 수 없더라도 아베 총리와 만나서 이 미중 무역 분쟁처럼 시간이라도 좀 벌자. 이런 태도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외교부 장관도 다른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서라도 이 대일 외교를 복원하는데 주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아프리카 행보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댓글 질문 포함해서 의견까지 다 대답을 같이 주셨어요. 이거 한번 강선우 대변인 같이 볼까요?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얼마 전부터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나오는 한 시사주간지의 얘기. 네. 한국은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국가일 뿐이다. 한국에 급소를 찌르겠다. 급소라는 한자 두 개도 보이는데 많이 준비를 한 것 같다는 증거가 나오네요. 저 2013년이니까 저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했던 인터뷰인 거죠. 그 경제 제재 칼을 6년 전부터 갈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마 그 전부터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뭔가 좀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세계적인 그 반도체 어떤 치킨 게임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성이 처음부터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07년 당시에 미국과 일본 사이에 반도체 그 가격의 갈등이 있었죠. 근데 그 틈새를 뚫고 이제 세계 1위가 된 게 삼성인데 거기에서 분명히 일본은 어떤 그 레슨을 얻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면은 1위로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인 명분을 삼아서 지금 현재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느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그 아베 내각의 어떤 국가 정체성이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어느 때보다 좀 수평적인 그런 정권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베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우경화돼 있고 그리고 수직적인 정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보복이 부딪힌다기보다 국가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부딪히는 것도 함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광폭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